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곧게 만들어준다. 이거는 사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수성이 있는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척추를 개조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걸 그럼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다자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발 척추교정 치료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교정치료라는 게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뜬금없이 교정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이 교정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백날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잘 권하지도 않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자고 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의 경우는 가능해요. 이 성장기, 자라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약간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약간 교정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소아 중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야 돼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통 한 10세 전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척추에 이상이 있는 거를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옆에 있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요추, 그리고 흉추, 경추의 구조가 세 가지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추랑 요추는 배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 전만이라고 하고요. 흉추는 뒤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 후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S자 구조로 우리 몸의 척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변형이 어린 나이에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이 척추가 굽는 형상들이 생겨요. 우리가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 일반적으로 뭐 일자목, 거북이 목 닮았다고 해서 거북목 이렇게 부르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경추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우리가 일반적인 예라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후만이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골반뼈와 이 요추 5번 사이의 각도가 척추 전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골자가 된다는 거죠. 앞쪽으로 배가 많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등이 뒤로 나가게 됩니다. 등이 이렇게 뒤로 나가 있게 되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목이 앞으로 나가게 돼야 되겠죠. 뒤로 있는데 뒤로 있으면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균형을 맞기 위해서 목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경추의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진으로 나타낸 건데요. 등이 뒤로 나가거나 혹은 허리가 앞으로 나가거나 보통 요추의 과전만 혹은 흉추의 과후만으로 인해서 경추가 앞쪽으로 밀려나는 현상들이 잘 생깁니다. 척추가 앞뒤로만 변형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좌우로도 변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변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변형이라고 말해야지 맞는데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게 약간 이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트위스트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척추뼈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휘어 있는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이런 변형된 구조 자체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통증을 유발시킨다든지 혹은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든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보통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교정하자 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런 치료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통증을 개선시킨다라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픈 걸 개선시키는 건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휘어진 구조들을 편다 혹은 곧게 만들어준다, 이거는 사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이 각을 잽니다. 측만의 각도를 재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5도 이상의 측만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당연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펴진다는 거는 가능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각도를 조금 줄이는 정도로 교정 치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걸 그럼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치료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통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오게 되니까요. 사실 이게 보기에는 좋지가 않죠. 뒤에서 등이 휘어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의 보조기를 착용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런 거 거의 안 하는데요. 또 다른 형태의 측만증 보조기도 있어요. 역시나 약간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척추를 잡아줘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좀 반대 방향으로 좀 펴주려는 거죠. 뭐 당연히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입고 옷 입고 다닐 수 있겠어요? 결국 밖에 나가야 되는데 감수성이 있는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상적으로 이런 치료들을 실제로 환아들한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폐 기능에 지장을 주는 상태. 흉추가 많이 휘게 되면 심장이나 폐를 압박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런 경우는 치료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치료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술적 치료입니다. 제가 지금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케이스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척추에 지금 나사못이 수십 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 드라마틱하게 허리를 펴는 효과가 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거의 이 정도면은 척추를 개조하는 수준 아닙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심폐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좀 고려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측만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일단 휘어있는 각도가 제일 중요하죠. 콥스 앵글 기준으로 이제 25도 이상이냐 이하냐 요거는 좀 중요하고요. 뭐 이상이면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하면 치료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미용적인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심해지면 허리 디스크가 올 수도 있나요? 똑바로 있는 것보다 휘어져 있을 때 퇴행성 변화는 더 가속화되고 더 빨라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게 똑같은 나이에 비슷한 상태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더 빨리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럴 수 있는 거는 맞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디스크성 통증이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할 필요가 또 있겠죠. 이 교정치료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야기 듣고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늘 교과서적으로 설명드린다는 거,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린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